자, 110쪽에 2번 보자. 만연결 천체로 관측한 결과로 옳은 걸 골라보세요.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답 몇 번으로 했어요? 아, 안 했어요? 넘어갑시다. 맞았어요. 다음 번이 3번 문제네요. 111쪽에 3번 봅시다. 화성 표면 극관의 크기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극관의 크기가 달라지는 까닭을 지구와 유사점을 들어 설명하세요인데, 자, 화성의 극관 봅시다. 극관은 지구에서는 뭐와 비슷한 거냐면 남극과 비슷해. 북극은 땅덩어리 대륙인데 남극은 이거는 얼음덩어리란 말이야. 얼음덩어리. 그럼 당연히 이 얼음덩어리 우리 남극도 실제로 겨울은 남극의 얼음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지구가 따뜻하니까 여름에는 이 크기가 줄어들어. 따라서 물론 남반구니까 남극 여름과 겨울이 우리나라 북반구랑 반대지만 어쨌거나 이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1년을 주기로 커지고 작아지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화성의 극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극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계절 변화를 얘기를 해야 돼. 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1년의 변화를 극관에 연결지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극관의 크기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구처럼 지구에서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가 답입니다. 지구에서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 변화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극관은 계절에 연결시키세요. 지구에서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다음 바로 왼쪽 6번 문제 봅시다. 태양계 행성의 표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자, 답 몇 번으로 했어요? 고친다? 몇 번? 5번이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번. 수성 표면은 달과 유사합니까? 맞지요. 달과 유사합니다. 대기가 없어요. 니은번. 금속 표면은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까? 금성 표면에는 용암이 흘렀던 금성부터는 뭐가 있어? 대기가 있지. 그죠? 대기가 있고 그 앞에 그 내용이 보면 운석구덩이가 보이고 화산이 용암이 흐른 흔적이 있다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싹 다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어쩔 수 없어요. 표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 디귿번 보기 볼게요. 화성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 맞네요. 답이 5번. 자,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행성을 지구형에서 목성에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답 몇 번으로 했어요? 3번으로, 지금 고친 답이? 자, 3번 봅시다. 대의 유무, 유성의 수.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으로 구분을 좀 할 거야. 그러면, 자, 다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자, 여기가 지구형 행성. 이만큼이 목성형 행성이 될 건데, 보기 3번으로 네가 답을 썼단 말이지. 그럼 3번 봐봐. 기준이 뭐야? 대기. 자, 수성 대기 있어 없어? 금성, 지구, 화성. 야, 목토천에도 당연히 대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아예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기체야, 기체. 야, 그러면 대기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지구형, 목성형 행성 구분을 지을 수 있어? 없잖아. 왜 그게 답이야? 3번 아니지. 대기의 유무 아니야. 대기의 유무. 될 수 없는 것끼리 짝지는 거구나. 그렇죠. 될 수 없는 것끼리 짝지는 거니까 대기의 유무는 될 수 없는 거네. 두 번째 건 위성의 수 봅시다. 위성의 수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입니까? 그게 답이 아니지. 위성의 수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야. 자, 위성의 수는 왜 구분 지을 수 없는 게? 자, 위성 몇 개? 위성 몇 개? 지구, 화성, 목성. 엄청 많고 60 몇 개 엄청 많음. 그래서 위성의 수로 구분이 되지. 없거나 적다, 많다, 매우 많다. 위성의 수는 구분 기준이야. 구분 기준.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번이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대기의 유무는 구분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 오케이. 그럼 대기의 유무는 하나 들어있어도 돼. 자, 보기 1번부터 봐봐. 크기 기준 돼? 크기는 기준이 되지. 수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목토천은 엄청 큽니다. 크기 구분 기준 돼요.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크기 위성수 다 구분 기준이지 이거는 2번 틀렸고 3번 대기의 유무 지금 방금 받고 위성수 받고 4번 표면 온도 고리의 유무. 자, 표면 온도는 목성형, 지구형, 행성 구분 기준이 됩니까? 표면 온도? 수성 어떤데? 그렇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고 공부했지 수성 자체가 뜨겁다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했잖아. 금성은? 때문에 뜨겁다로 이건 공부를 했어. 오케이. 이거 뜨거워. 지구는? 그러니까 수성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 지구는? 아니 그냥 살만해. 화성은? 대충 그냥 뭐 그럴만해. 야 그럼 이게 여기부터가 이 네 가지가 온도가 기준이 돼? 안 돼. 목성 온도 몇 도? 그거 앞에 써 있어? 토성 온도가 몇 도인지 써 있어? 안 써 있잖아. 아예 온도도 따지지도 않아. 온도는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지구형 목성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평균 온도는 따지는 기준이 아니긴 아닌데 고리의 유무는 또 따지는 기준이냐? 그렇지. 고리 없음. 고리 없음. 아, 고리 있음. 고리 무지하게 있음. 고리 있음. 따라서 고리는 또 구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보기 전체 중에서 기준이 아닌 게 두 개가 있네. 표면 온도랑 대기 유무네. 답이 5번이구만. 5번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9번 문제 봅시다. B집단에 대한 설명. 자, B집단 보면은 B는 뭐야? 평균 밀도는 높은데 질량은 작죠? 그러면 이 B는 뭡니까? 그렇죠. B는 지구형 행성이고 거기 표에 A는 목성형 영이란 뜻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 지구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기억번 지구형성이다 맞고요. 니은번 표면이 기체로 아니죠. 디귿번 A 집단보다 태양보다 거리가 가깝다는 맞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겠군요. 다음 몇 번이야? 16번? 서술형 봅시다. 16번. 천체만 기용해서 며칠 간격으로 태양의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사실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점이 이렇게 막 이동하지.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을 잘 썼어. 첫 번째 사실은 뭐라고 썼지, 거기다가? 자전한다. 태양은 자전한다.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자전을 하는데 자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니? 서에서 동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아낸 게 뭐냐면 이런 걸 알아낸 거야. 자, 여기에 흑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흑점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큼 가는데 끝에 있는 흑점은 요 정도밖에 안 가다가 가운데 적도 쪽에 있는 게 제일 빨리 움직이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전체가 동시에 이동을 하면 동시에 같은 만큼 가야 되는데 동시에 같은 만큼 가는 것보다 얘가 이쪽에 오는 것보다 얘가 이쪽에 가는 게 더 간다고. 왜 중심부에 있는 애가 더 갈까? 태양이 표면이 기체여서 그러는 거야. 기체여서 이렇게 똑같이 안 가고 가운데 있는 애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기체니까 위층과 아래층의 속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태양 표면은 기체구나. 기체이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태양 표면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110 저쪽에 20번 봅시다. 다음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태양에서 크기가 확장되거나 개수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자, 이름부터 얘기해봐. 1번이 뭐니? 쌀알무늬. 2번은 코로나. 3번은 흑점. 4번 플레어. 5번 홍염.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확장되거나 개수가 발생 증가하는 게 아닌 게 뭐야? 그러니까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거 봐봐. 흑점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흑점의 개수는 늘어나니 줄어드니? 그렇죠. 늘어나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단 말이야.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크기가 확장되거나 개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걸 관련 없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죠. 쌀알무늬는 언제나 있는 거죠. 다음 22번. 풀었어? 22번 답은 3번이에요. 됐습니다. 힘드시고. 자, 이제 2번 문제 다시 봅시다. 에라스토네스가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을 찾아내기 위해 세웠던 가정. 그 중심각을 세워놓기 그 문제를 좀 잘 보면요. 에라스토네스가 빛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가정을 쓰세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을 찾아내기 위한 가정을 쓰래. 자, 여기에 시에네에 우물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막대기. 그러면 이게 궁금했던 거야. 이게 몇 도인지, 요 중심각이 궁금했던 거야. 요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느냐. 자, 요겁니다.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다. 이걸 이용한 거기 때문에 햇빛은 평행이다.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지구로 들어온다. 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가 가정이에요. 4번 답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각도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4번 답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게 가정입니다. 자, 나번은 뭐냐면 가정을 열 중심을 차지하는 과정은 뭡니까? 평행선의 억각이 아니요, 잠깐 앞에 빨먹었다. 평행선에서의 평행선 사이에서의 억각이 같음을 이용했다. 이렇게 쓰면 되죠. 평행선 사이에서의 억각이 같음을 이용했습니다. 자, 다음이 그 밑에 문제, 3번 문제 보자. 두 모형 지점에 몇 시간 자리자 모형 만들 구하는 식으로. 왜 자꾸 이게 식 틀려 이놈아. 자,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막대기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써 있고, 요 중간에 여기가 세타.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했고, 이렇게 평행하게 햇빛이 들어가겠지? 여기도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L, 그 다음에 여기가 R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옳은 거. 자, 식을 세워봅시다. 칠판 보고. 항상 각대거리는 각대거리, 이거 유치만 맞추면 된다 그랬지? 각대거리는 각대거리. 그리고 무엇과 무엇은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건데, 자, 두 가지 도형이 보입니다. 하나는 부채꼴이 보이고요. 하나는 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부채꼴을 쓸 거고, 오른쪽은 원을 쓸 거야. 그럼 부채꼴에서의 각과 거리는 원에서의 각과 거리. 그대로 위치만 가지면 된단 말이야. 부채꼴에서의 각 거리, 원에서의 각 거리. 그대로 위치만 맞추면 됩니다. 자, 부채꼴 봅시다. 부채꼴에서 각은 얼마야? 세타지, 세타. 세타 대 부채꼴에서 거리는 얼마야? L은. 자, 원에서의 각은 얼마야? 360도 대 원에서의 거리는 얼마야? 단지 날일 때 B파이 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그렇죠. 요거 구하는 겁니다. 딱 요거로 정리를 할 거야.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양의 곡.
360도 곱하기 L은 외향의 곱 세타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따라서 우리가 구할 R은 R의 개수인 2파이 세타 분의 360도 곱하기 L 이렇게 쓰면 끝이지. 굉장히 쉽잖아. 그냥 이거 그대로 위치관계만 맞춰서 비례식만 하나 세우세요. 답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자, 되죠, 되죠. 그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무조건 맞춤하면 됩니다. 자, 다시. 각 대 각은 거리 대 거리로 그대로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세울 거야. 대신 뭐는 맞아야 되냐면, 자, 비례식에서 A 대 B는 C 대 D라고 할 때, 요 A랑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항이라고 불러. 앞에 있다고 해서 전항. 그 다음에 요 B랑 D를 후항이라고 불러. 뒤에 있다고 해서 후항. 그리고 나머지는 얘랑 똑같습니다. A 대 B 등호의 왼쪽에 있으니까 좌변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변이라고 불러. 따라서 좌변의 A는 좌변의 전항이야. D는 우변의 후항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당연히 각대각은 거리 대 거리는 다 돼. 그러면 이 전항 앞에 있는 애, 그 앞에 있는 애는 내가 부채꼴을 써야겠구나. 그러면 각 항에서 또 뒤에 있는 애는 그럼 내가 원을 써야겠구나. 이 위치만 부채꼴 대 원 이것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부채꼴의 각은 몇 도입니까? 세타 대 원의 각은 그렇죠. 360도는 부채꼴의 거리 L 대 원의 거리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되죠. 곱하면 360도 곱하기 L은 곱하면 세타 곱하기 2파이 R 따라서 R은 2파이 세타 분의 360도 똑같잖아. 똑같아요. 식만 제대로 세워주면 비례식만 제대로 세워주면 나머지는 수학이에요. 이건. 자, 또 4번이죠. 표는 새롭게 발견된 언행성에서 같은 경도에 위치한 두 지역의 A, B와 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지역 사이 기가 700km 대 이상의 반지름을 구하고 필요하자. 이제 요거 설명을 합시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요 문제 이제 요거야. 요 막대기 하나 서 있다고 치더라도 이 막대기는 그림자가 안 생겨. 여기에 C에는 우물이 있었지. 그럼 우물에도 그림자가 안 생겼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하나 안 생기고 그림자가 하나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얘가 그냥 이각도랑 똑같았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막대기 세우고 여기도 막대기 세웠다고 치자. 여기도 막대기 세우고 막대기 세웠어. 이런 식으로 세웠어.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세웠는데 야, 이 두 막대기 여기도 그림자 생기면 어떡할래? 둘 다 그림자가 생기면 어떡할래? 를 풀어봅시다.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것도 따지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 지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지구 중심이 있어요. 자, 막대기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 막대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서야 돼. 막대기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 이렇게 세워야지 이게 삐딱하게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세웠을 때 막대기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 막대기가 또 하나 어디 있냐면요. 여기 하나 서 있다고 칩시다. 같은 길이. 참고로 이 두 막대기 길이는 상관없어. 길이는 달라도 돼. 어차피 각도만 재는 거니까. 자, 근데 빛이 얘가 이제 이 방향으로 그대로 안 오고요. 약간 삐딱하게 온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온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서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각이 생기고요. 자, 평행하게 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면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면요. 얘는 좀 긴 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도 각이 이렇게 생기겠죠.
편의상 얘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얘를 세타 2라고 이렇게 각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각이 생깁니다.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야, 이 각이 궁금한 거야. 요 지역과 요 지역의 요 부채꼴의 중심각 이게 궁금한 거야. 저 세타가 몇 도냐고. 자, 결론만 먼저 얘기해 줄게. 이 각이 딱 커 보이지? 얘보다 이 각이 훨씬 커 보이지? 그냥 이거 차이가 얘야. 차야 그냥. 별게 아니야.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게. 왜 그런지. 내가 보조선 하나 그릴게. 보조선. 얘랑 평행한 이런 보조선을 보조선 평행하지 않아 보이는데? 되게 쉬워. 결론만 알아도 돼. 보조선 이렇게 하나 그릴게. 자, 그러면요. 요 선과 요 선이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세타 2라면 어디가 세타 2냐면 여기가 세타 2지. 엇각으로. 자, 다음은 요 선과 요 선이 평행이니까 여기가 세타 1이라면 요 두 선에 여기가 세타 1 이만큼이 세타 1이지. 따라서 나는 파란색만 원했잖아. 그냥 차이야, 차이. 세타 1에서 세타 2 빼면 끝이야, 그냥. 됐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위도에서 발생을 해. 근데 위도에서는 네가 이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냐? 위도 10도, 20도, 30도, 40도 왜 각도로 표시합니까? 그 위도라는 애를. 위도는 이렇게 표시해서 그러는 거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여기 적도는 알겠고 여기 북극 남극은 내가 알겠단 말이야. 이렇게 막 지구가 돌아간단 말이야. 지구를 반으로 싹 잘라서 지구 중심이 이렇게 있어. 지구 중심부터 내가 각도계로 10도만큼을 표시해. 그럼 여기서 표시한 10도를 지구 주위를 뺑 돌리면 이런 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게 요거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적도가 있고 중심에서 요 적도에서 요 10도라고 뭐 잘 안 보이겠지만 10도가 써 있습니다. 요 10도에 뺑 둘러서 선을 하나 그리지. 요게 위도 10도 되는 지역이야. 위도 10도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지구 중심부터 실제 각도기로 10도만큼 돼서 그러는 거다. 그럼 위도 20도인 지역은 다시 20도. 요 지역이 위도 20도. 여기가 20도. 30도. 40도, 50도 해가지고 요 지역이 90도. 그래서 북극이 위도 90도인 지역이야. 자, 그러면 요 지역과 요 지역 위도가 다르다고 쳐보자고. 그럼 위도가 다르면 어쨌든 여기다 막대기 세우고 여기다 막대기 세우면 햇빛이 평행하게, 아니, 햇빛이 막대기에 평행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와도 이 각도는 어디에 대한 각도냐면 이 적도에, 자, 요 선과 요 선의 적도에 대한 각도의 비율이 똑같아. 아유, 어려운 말인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그냥 이거 봐봐. 두 각도의 차이가 중심각이었지. 두 지점. 차만 계산하면 돼. 비슷한 말로 두 지점. 위도차만 계산하면 중심각의 각도랑 똑같은 거야. 위도차만 보면. 그럼 이제 이 4번 문제 봐봐. A는 위도 38.5도고 B는 위도가 35도잖아. 그죠? 그러면 A, B의 위도 차가 얼마니 이 문제에서? 위도 차. 이 문제, 4번 문제. 표 봐봐, 표. 4번의 표. 위도 차이가 얼마야? 몇 도나? 그렇죠. 3.5도고요. 그렇다면 중심각이 3.5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됐지? 자, 중심각이 3.5도인데 두 지역 사이가 거리가 얼마야? 700km지.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에 그대로 비추어 보면 3.5도일 때 700km라고 이렇게 됐지? 됐죠? 비례 세워볼게. 아, 나는 부채꼴 대 원으로 세울 건데 부채꼴 대 원. 아까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세워줄게. 각 대 거리. 부채꼴 대 원, 부채꼴 대 원. 각 대 거리로 해봅시다. 부채꼴의 각이 3.5도일 때 원은 360도입니다. 부채꼴의 거리가 700km일 때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반지름 2파이 r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니까.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파이를 얼마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3으로 계산하라겠지. 파이라가 3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 360 곱하기 700은 외항의 곱 3.5 곱하기 3이 6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r은 3.5에 6 곱하면 얼마지? 6, 3, 18, 6, 5, 30, 21인가? 네. 암산 나보다 빨라야지 네가. 360 곱하기 700 그러면 약분하면 7, 3, 21, 100 약분하면 120 따라서 120 곱하기 1000이 100이니까 1000, 12,000이네. 12,000 반지름은 12,000km짜리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12,000km니까 지구보다 엄청 큰 거예요. 지구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구 반지름이 얼마예요? 야, 이거 상식으로 이거 알고 쓰라 그랬잖아. 이 현욱이 너 뭐 하는 거야? 거기 써 있어 우리 책에 6,400km라고. 좀 외워. 아, 너는 빨리 외우는 암기자료 좀 들어가야겠다. 너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뭔가요? 6번인가요? 6번 문제 봅시다. 지구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 다를 관련있는 지구의 운동. 자, 일단 말로 해봐. 낮과 밤의 반복은 공전, 자전? 자전. 나번, 서에서 동으로 운동한다는? 자전의 방향은 서에서 동이지. 공전의 방향은? 그거 똑같죠. 그래서 나는 공전, 자전 다 해당. 그 다음에 다는 하루에 약 1도씩 운동. 공전.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또 8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가 나타난 까지 각각 설명.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해. 가는 공전 때문에 나타난다 썼지? 맞았어요. 나는 그럼 뭡니까? 1시간에 15도씩 별이 이동한다. 1시간에 15도. 왜 1시간에 15도가 이동하는 걸로 보이지? 이유가 뭐지? 간단해. 가가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나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간단한 문제죠, 이 문제는. 이거 쓰세요. 그냥 나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자, 15번인가요? 자, 다리 지구의 공전 한번 나타난 것이다. 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처음부터 좀 맞춰주세요. 자, 16번 답은 5번이에요. 다음이 또 뭐요? 22번 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은 좀 볼게요. 24번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네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체만경 관측단 달의 표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왼쪽에 치우쳐 있는 왼쪽 위에 서 있죠. 왼쪽 위에. 그 수학에서 보면 이사분면 쪽에 있네요. 군석구단의 시야의 정중앙 위에 망원경을 움직여야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힌트 줄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물체 보이는 걸 뭐라 그래? 상이라고 그러지? 상은 반대로 움직여. 이게 힌트예요. 따라서 내가 이제 내가 이만큼 뭔가 이렇게 보고 있어. 망원경으로 보든 현미경으로 보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는 까맣고 어둡게 막 그래서 요만큼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내가 이제 별을 관찰하고 있어. 내가 이 망원경을 위로 들어올리잖아. 망원경을 위로 들어올리면 이 별은 어디로 갈까? 아래로 가죠. 별을 아래로 갑니다. 별을 망원경을 위로 들어올리면 그렇죠. 그럼 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 별을 위로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망원경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망원경은 아래로 움직여야지.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운석 구덩이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럼 내가 운석 구덩이를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야? 운석 구덩이를 정중앙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지.
그죠? 운석 구덩이가 잠깐만요. 왼쪽에 추측 운석 구덩이 시야에 정중하게 위해 많은 경우 그러게요. 근데 이거 뭐야? 왼쪽에 추측 운석 구덩이 시야에 정중하게 위해서 많은 경우 움직이는 방향 천체 많은 경우를 관측한 달의 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상하좌우가 다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모습이. 그래서 운석 구덩이를 정중앙에 오려면 완경을 움직여야 하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아니, 반대가 맞아요. 반대가 맞고요. 자,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하 좌우가 반대란 뜻이야. 상하 좌우가 반대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 운석 구덩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야.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면, 자, 봐봐. 내가 이제 이렇게 만원경을 보고 있어. 그럼 만원경을 요 보이는 얘가 움직이진 않잖아. 운석 구덩이 움직이는 거 사실 내가 이 보는 거 이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 만원경 요 전체를 요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 얘가 정중앙에 올 것 같잖아? 아니라고. 그렇게 안 갑니다. 반대예요. 자, 다시. 내가 얘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있고 마치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거 빼고요. 얘는 가만히 있고 내가 만원경을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야. 움직여서 얘가 그럼 정중앙으로 가지 않을까? 안 가. 얘가 만원경을 이쪽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거의 반대 방향인 만원경을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 만원경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얘가 가운데로 오게 돼 있어. 반대야, 반대. 반대로 움직여서 그래. 신기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반대이기 때문에 요 운석 구덩이가 어디로 와야 된다고? 이쪽 방향으로 와야 된다고. 여기 가운데니까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지. 요 방향이 답이야. 요 방향.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D가 될 거예요. 4번이 답이에요. 자, 이거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별도로 여기 밑에다가 써놔. 상하 좌우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나 써놔. 상하 좌우가 반대로 움직여. 그래서 이 상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 상을 움직이는 게 만원경을 이걸 가운데로 한번 위치해 보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방향에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의 방향과 사실 똑같아. 상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다고 그럼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방부터 좀 잘 맞춰보시고요. 조금 쉬고 우리 승물 오늘 광합성 부분 들어갑시다.